시민단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1,700만 원만 이제 혐의 금액을 인정하면서 판사께서 네. 1,700만 원 이상 기부도 하였다. 영수증 없을 수 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영수증이 없단 말은 이 말은 현금을 썼다는 얘긴데 현금을 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거든요. 그런 일반의 상식들 조사의 관행들을 판사는 싸그리 무시해버리지 않았나. 할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 매번 현금으로 곧바로 뽑아버렸습니다. 총 4억 원에 달하거든요. 과연 저는 이제 윤미향 의원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 질의를 한다라면 정말 자유로운가 이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윤미향. 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닌 거죠. 지금 탈당을 한 거죠. 네. 탈당한 것으로 알고 무소속 있습니다. 의원으로 알고 네.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무죄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각에서 김경용 회사께서도 참여연대 활동, 예.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시민단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는데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면 뭐 돈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자기 계좌로도 들어가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사실 시민단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기업보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1,700만 원만 이제 혐의 금액을 인정하면서 판사께서 네. 1,700만 원 이상 기부도 하였다. 이런 부분.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네. 참 저는 좀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리고 그 기부한 돈이 어디 나왔는지 밝혀졌습니까? 그 기부한 돈에 예. 윤미향 의원이 기부했다는 그 돈의 이 원출처가 어디로부터?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런 혐의 하나하나들을 다 판사는 또 인정을 안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로서도 또 황당한 부분이 뭐였었냐면 영수증 없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뭐 자금을 횡령했다라든가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저 이 부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회계사이고 관련되어진 뭐 시민단체에서 이와 같은 뭐 이런 기업들의 네. 횡령 사실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출 증빙이 없으면 그걸 횡령으로 우리 뭐 간주 의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지출 증빙이 없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뭐랄까요? 뭐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예. 이른바 갑자기 정확한 용어가 안 떠올라서 익스큐즈 해줄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저도 가끔 시민단체의 활동과 연계돼서 예. 일을 해본 적도 있는데 굉장히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야죠 사실. 네, 시민단체에서. 그리고는 이제 말씀이 나온 김에 이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상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활 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그만 세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가끔 종종 사장님들이 그런 전화해요. 뭐 커피숍 가서 식당 가서 74,000원 먹고 카드 영수증 다 받아야죠. 그러면 저는 이제 받지 말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결제하고 나서 영수증은 됐습니다 하거든요. 나중에 기록이 남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법 이렇게 조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실제 규정에 있거든요. 어떤 규정이냐면 이 카드사에서 매월 명세서가 나와. 명세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도 돼요.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카드사에 전화해서 그럼요. 제가 쓴 카드 명세 좀 보내주세요. 요즘 특히 텍스트 파일 엑셀로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거든요. 그 이야기는 카드 사용을 안 하고 현금을 얼마 사용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증빙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판사가.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이런 말은 영수증은 요즘은 뭐 제가 봐선 10년 넘더라도 그리고 10년 넘더라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예. 결국 영수증이 없단 말은 이 말은 현금을 썼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네요.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현금을 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거든요. 세무조사에서도 저 현금 썼어요. 예. 현금 보냈어요.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혐의자에게 유리하게 절대 당국에서는 세무당국에서 조사당국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 일반의 상식들 관행들 조사의 관행들을 판사는 싸그리 무시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좀 짧게 언급할게요.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서. 이 안성쉼터 이분들이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곳이죠. 맞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7억 5천에 매입하였거든요. 실제 당시 어떤 시가를 본다라면 4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실제 여기를 매각할 때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팔았고요. 이게 이제 검찰은 기소를 한 내용인데 이 부분조차도 판사는 충분히 있을 만한 정황이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거 한번 저는 좀 구체적으로 판사님이 역대급으로 너그러운 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하나하나가 너무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건 한번 제가 판결문이 나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이 부분 하나만 언급할게요. 자꾸 저를 비난하는 분들 많으니까 이 부분 기소가 안 되는 건데요. 지금 할머니요. 전화문 까먹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의 통장을 입수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썼었는데 한국일보에서도 제 페이스북을 근거로 해서 내용이 나왔었는데 서울시 등으로부터의 할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 이제 나이가 90이 다 되셨으니까 여러 돈들이 130 몇만 원, 100 몇만 원, 100 몇만 원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이 국민은행 마포지점 정의기억연대가 소재하고 있는 곳의 옆입니다. 국민은행 성산지점입니다. 여기에서 매번 현금으로 곧바로 뽑아버렸습니다. 이게 4년 동안 5년 동안 총 4억 원에 달하거든요. 현금으로요. 이게 이제 보도가 나왔었고 현금으로 뽑고 5차례 정도 계좌 이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돈을 뽑는 사람이 약간 방심을 해서 이제 계좌 이체 오늘도 저기 은행 가기 귀찮으니까 계좌 이체를 하는데 이때 계좌 이체를 130 몇만 원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돈을 5차례 정도 빼는데 이때 계좌 이체된 사람이 누구냐면 돌아가신 손모 씨입니다. 아시죠? 윤미향 의원과 관련되어져서 극단적 선택을 자살하신 분이 딱 한 분인데 이제 손모 씨입니다. 이분 계좌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기소가 안 됐고 제가 짧게 얘기하자면 이게 언론 보도에 나갔고 시간적 압박 느끼시지 말고요. 언론 보도에 나갔고 기자들이 또 검찰에 이제 취재도 했었는데 검찰의 답변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왜 이거는 기소 내용에 빠져 있냐 하니까 검찰의 답변이 쓴 우리도 이 내용은 다 안다. 그러니까 다 파악은 했다. 다만 윤미향 의원의 혐의로 특정짓기가 힘들었다. 과연 저는 이제 윤미향 의원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질을 한다라면 당신은 과연 이 4억 원의 현금 할머니 계좌로 들어온 4억 원의 돈을 현금으로 뽑은 것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운가? 이 부분을 한번 떳떳한다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올라갔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이었었고 앞서 판사가 힌트를 준 것처럼 영수증이 없다는 것. 영수증이 없다는 건 그걸 현금으로 썼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